네, 맞습니다. 물 마시고 산뜻하게 일어나서 수업 들으시네. 자, 일단 후딱 끝내고 프린트 이어서 갈게요. 자, 11번 보면은 요거는 지금 보면은 방정식이 실근 갖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적어도, 다시 정리할게요. 방정식 나왔고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라고 돼 있죠. 예, 요 멘트를 보고 너네가 이제 내신 준비해야죠. 요 멘트를 보고 사이값 정리라는 거를 눈치 까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 복습 겸 다시 정리할게요. 자, 사이값 정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됐었죠? 첫 번째, 닫구현. 자, 그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두 번째로는 양 끝에 y 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이었죠? 그치?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근 한 개 이상 있다.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딱 이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갖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얘기하는 거. 그럼 우리는 일단 방정식, 자, 이런 함수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너네가 이제 방정식 할 때 무조건 여기 우변 능형되게 하셔야 돼요. 능형되게끔 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능형돼 있으니까 좌변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이 뭐였어요? 양 끝에 y 값을 넣어서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였죠? 부호가 다르다는 의미로. 그래서 1 넣고, 이거 또 이러네. 그 다음에 4 넣고, 이거 글씨가 좀 번져서 글씨 너무 못 알아보겠으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1 넣고 4 넣은 거예요. 안 보이면 대입하세요, 그냥. 자, 그럼 근이 몇하고 몇 나오죠? 1이랑 8, 마이너스 8이랑 1 나오죠? 예,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 나옵니다. 사이로 정리니까. 사이값 정리는 딱 요렇게 키워드 잡아가지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키워드 정리해놨으니까. 자, 다음 여기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면은, 자, 너네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해야 돼요. 너네들한테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입니다. 자, 형광펜만 띡 이쁘게 치지 말고, 저게 중요하다고 지금 체크해 주시는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세요. 수학2에서는 이런 멘트 하나하나가 문제를 푸는 다 키들이 됩니다. 알지? 자, 그럼 연속이라고 줬습니다. fx가. 그럼 연속이래요. 자, 그리고 함수값들을 무진장 많이 알려줬어요. 현재. 그래 놓고 봤더니, 자, 방정식 나왔고요. 열린 구간에서요.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갖는다라 돼 있으니까 얘는 사이값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몇 개 갖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어떤 방정식이냐면 fx 빼기 x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까 쌤이 11번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변이 무조건 0이 되게 만드셔야 되고, 그럼 지금 우리는 fx의 근을 찾는 게 아니라 fx-x라는 새로운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새로운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gx를 fx 빼기 x로 두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을 푸는 거니까 gx의 근 찾는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0,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주어진 거에 한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에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어디에 대입하는 거냐면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요?
양수랑 음수, 즉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은 거기 사이에 반드시 근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지. 이게 사이값 정리지. 그래서 0 대입한 결과를 여기다가 가볍게 적을게요. 자, 그럼 0 대입하면 F0이죠. 그럼 F0이니까 부호만 체크하세요. 마이너스인 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X에 3분의 1 대입할게요. 자, 그럼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자 4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빼기 3분의 1인 거 이해되죠? 자, 그럼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크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부호만 따지시면 돼요, 사실상.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반드시 발생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0하고 3분의 1 사이에서 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적어도잖아. 최소로 찾아야 돼, 최소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으면은 둘이 곱했을 때 양수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는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안 갖는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2분의 1을 대입하면요.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죠. 3분의 1 빼기 2분의 1도 음수인 거 바로 확인이 되죠. 그럼 지금까지 근은 안 발생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소가 되길 원하니까 안 발생한다라고 가져가는 겁니다. 자, 다음 3분의 2 넣을게요. 그럼 3분의 2 넣으면요, 이제 4분의 3 빼기 3분의 2가 되겠죠. 4분의 3 빼기 3분의 2 하면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대각선 곱해서 분모 바로 통분하시면 됩니다. 9 빼기 8이잖아요, 분자가. 이 계산 따라왔죠? 9 빼기 8이죠? 그럼 양수인 거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뭐다? 여기서 근 하나 발생하게 되는 거다. 최소. 이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개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4분의 3을 대입하면요. 자, 그럼 4분의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자, 5분의 4에서 4분의 3 빼는 겁니다. 5분의 4 빼기 4분의 3이에요. 5분의 4 빼기 4분의 3이에요. 5분의 4 빼기 4분의 3이에요. 또 어떻게 되냐? 문제 어디다 계산이 안 되지? 어떻게 되냐? 대각선 곱하면. 양수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또 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안 발생한다라고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을 넣게 되면요. 자, 6분의 5 빼기 1이니까 얘는 음수인 거 바로 확인되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 하나가 또 생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론 최소 2개는 무조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또 이제 하나 얘기를 하자면 또 이런 친구 또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면 요 안에서 근 한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럼 쌤 3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친구 있거든요. 근데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 해서 최소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요 안에서 지금 이미 세져 있어요,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하게 이웃한 것만 보면 돼요, 이웃한 것만. 그러면은 실수할 여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2번 완료됐고요.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자, 13번 보면요. 자, 다항함수 fx가 나와 있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멘트 나옵니다. 다항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항함수예요. 1차, 2차, 3차, 4차 같은 다항함수고요. 다항함수가 나와 있으면 무슨 생각까지라고 했었죠? 첫 번째로 차수, 개수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모든 실수에서 뭐예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이제 미분 가능까지 추가하자고. 우리 이제 미분 끝났잖아. 물론 속도는 쌤이 기말고사 때 나중에 한다고 했지만 일단 그걸 제외하면은 미분은 현재 다 끝난 상태거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적분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짜바리로 하나 알려줬었죠?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양 끝 무한으로 한없이 보내면은 수렴한다 안 한다? x제곱 무한 보내 빨리. 수렴 안 하잖아. 다항함수 무조건 안 해. 다항함수는 무조건 양 끝 무한으로 보낼 때 발산해. 또 오해하지마. 또 막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이거 무한이에요. 이딴 거 아니고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무한인 거야. 알지? 발산시키면 발산 나와. 자, 그럼 이제 보자. 방정식 나와 있고 적어도 몇 개씩 되는지라고 물어봤죠. 아, 그럼 보다 사이값 정리 쓰는 거죠. 사이값 정리 다시 키워드 3개 정리한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얘는 쌤이 풀이를 2개를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미분 안 사용하고 푼 풀이랑 두 번째 미분 이용한 풀이를 설명을 할 거예요. 둘 다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자, 가족권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요. 분모 몇에 가까워지네요? 0에 가까워져요. 자, 그럼 분자도 몇에 가까워져야 돼요? 0분의 0 꼴이죠 이거는.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f-1은 0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도 보면은 3 넣게 되면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 그럼 f3이 0이라는 거 확인 일단 됩니까? 0분의 0 꼴이니까. 자, 그럼 이를 토대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하고 3을 뭘로 갖는 거지 현재 fx는? 반드시 근으로 갖는 거지. 자,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일단은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일단은 인수분해가 돼. 그치? 근데 다항함수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동그라미 차수 계수 따질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얘가 몇 차인지 압니까? 모르죠.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4차일 수도 있겠죠. 물론 1차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가 뒤에 인수분해를 했을 때 뭐가 더 있을 수도 있지. 물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모르잖아 그걸. 그래서 우리는 여기 뒤에다가 qx라고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근 최소 현재 몇 개 갔니? 열린 구간이야. 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고 3 넣었을 때 0이라서 근 2개네? 아이고 최소 일단 2개네? 네,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 1이랑 3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제외된 상태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 fx를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가족권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자, 너네 0분의 0꼴 많이 풀어봤으니까 바로 할게요. 약분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q-1을 구할 수 있거든요. q-1을 구할 수 있죠. 그럼 q-1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넘기면 몇 되니? 마이너스 8분의 1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지? 대입하고 넘긴 거에 쫄 필요 없잖아. 자, 나조건에도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나조건에 대입하게 되면 x-3 날라가고 3 대입하니까 4q3 나오죠? 4q3. 자, 그럼 4분의 1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q3은 8분의 1까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보시면요. 이 둘을 봤을 때 자, 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가 아래 거는요. 양수죠. 그럼 둘이 곱했을 때 부호가 반대니까 0보다 작겠죠. 그럼 이때 qx는 0이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q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근 있어요 없어요? 한 개? 있는 거죠. qx의 근은 있는 거지 지금. q-1이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q3이 8분의 1이야. 그러니까 한수를 바꿔 qx로 생각을 해 이제. 그럼 qx라는 방정식을 풀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무조건 근 하나 있는 거잖아 이 사이에. 이해되니?
근데 QX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 F로부터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자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랑 3이라는 근이 있었죠 F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채택할 수 있어 없어? 열린 구간이니까 없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근 하나 있어. 깜짝.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근 하나 있어 없어? 얘 있지. 근데 얘가 결국 F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F는 근이 최소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죠. 이 Q가 여기 그러니까 Q가 근을 가지니까 Q가 근을 가지면 당연히 F도 근을 가질 거 아니에요. Q는 F 거니까요.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교과서라든지 해설지, 문제집, 해설지에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솔루션 1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자, 우리 가족권에서 있지 않냐? 자, 우리 미분 배웠잖아. 이건 미분 관점에서 접근할 거야. 미분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 F-1이 0이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었지. 그치? 자, 그리고 오랜만에 하니까 복습 좀 잠깐 할게. 그럼 F-1이 0이니까 빼기 F-1이라고 써도 상관이 있어 없어? 지장이? 전혀 없죠.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아래 것도 다시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미분계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이 나오면요 미분을 배움으로써 두 가지 식을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자 이쪽에다가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이거 다 실전 개념이에요. 이제 너네들한테 지금 이제 그냥 오로지 개념이 아니라 실전에서 쓰는 개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b는 c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이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너네 내신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시험 한 달 남았습니다. 인제는 2달. 자 그럼 첫 번째로 0분의 0꼴에 의해서 FA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안 잘못 썼다. B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단 이 전제는 있어. 전제 FX는 연속이야 지금 현재. 그리고 미분도 가능한 상태야. 원래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이 또 이거 또 너네 익숙해지라고 적어놔야겠다. 자 F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치겠습니다. 이 말 없으면 방금 동그라미 1번 못해요. 기억나죠? 쌤이 막 처음에 너네 극한할 때 너네 대입해서 풀지 죽어 막 이러면서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대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미분계수 이용해가지고 F'A가 몇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C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실전을 위해서 자동 반사로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자동 반사로 튀어나오라는 거야. 원리는 이해했으니까. 왜 그런지도 알아야겠죠, 당연히. 자, 그럼 돌아옵니다. 자, 그럼 F-1이 0이라는 거 됐고, 그럼 자연스럽게 F'-1은 몇인 거네? 거기 좀 2분의 1이었냐? 뭐였냐? 2분의 1이었나요? 자 그럼 나 조건 가겠습니다. 자 F3 0이고요. 자 그럼 F'3도 몇인 거예요? 그것도 2분의 1이라 돼 있나? 네.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이제 너네가 앞으로는 저렇게 극한식 0분의 0꼴 나오면요 두 가지 뽑을 수 있어요 무조건. 0분의 0꼴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다. 그리고 까먹지 마라 로피탈도 쓸 수 있다. 로피탈 잊어버린 거 아니죠? 네. 객관식용 풀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로 접근할 겁니다. 그래프로. 자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에서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잡고 자 함수값 먼저 찍을게요. 마이너스 1에서 y값 0이고 3에서 0인 거 확인되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F'-1이라는 게 이제 기하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였죠.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현재 몇인 거예요? 양수인 상태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게 2분의 1입니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거. 오케이. 자, 그리고 F'3도 2분의 1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체크하면은 다음과 같이 체크가 되겠죠. 근데 너네가 기본적으로 접선이라는 거 체크할 때 이 점에서의 접선 체크하라고 하면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잖아요. 그치? 그럼 이 안에다가 이제 뭘 그릴 거냐면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하나 그릴 거야. 가장 단순하게. 근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를, 그러니까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치듯 지나가게끔 이제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근이 최소여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니까 가장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꼬불꼬불 말고요. 최대한 꼬불이 안 되게끔 그리는 게 좋아. 그래서 얘도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니까 그럼 가장 단순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피하지 마. 이건 피하지 마. 이건 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스치듯 지나가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네 어이없죠? 이거 함수예요? 아니. 네, 우리 함수는요 x, y축의 평행한선 그렸을 때 교점 하나여야 돼요. 교점 두 개가 돼버렸죠? 이거 함수 아니에요.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요 꺾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꺾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납득이 됩니까? 꺾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쌤, 어떻게 교구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죠? 만약에 이건 돼 대신 이거는 참고용이야.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고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건 돼요. 이건 이해되죠 바로. 근데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이게 스치듯 접하고 함수 역할을 하려면 스치듯 가고 꺾어서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x축하고 몇 번 만나게 돼 있습니까? 무조건 한 번 만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답이 하나다. 이렇게 푸는 풀이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하적으로 푼 거죠, 그냥.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이제 사이값 정리에 충실하게 푼 거죠. 얘는 사이값 정리로 푼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미분 그래프 그리는 걸로 이제 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야, 혹시 하타평까지 다 푼 사람 없죠? 하타평 전에 풀라고 했었는데 말하지 마세요. 14번 나갔는데. 14번도 있었어요? 네. 몰랐어? 어디 있어? 아, 이거구나. 아, 여기 있었구나. 너네 이제 뭐 시너지나 샘플 오버서 알겠지만 너네 이런 문제 풀 때 맞아? 하면서 풀지 않냐? 이게 맞나? 이거 상식적으로 풀린다는 느낌 되지. 그냥 상식으로 푼다는 느낌 되지 이거. 네, 그거 맞아요. 근데 사이값 정리로 연결시켜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너네 사이값 정리 아까 키워드 3개 정리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값 정리 있잖아. 본질적인 사이값 정리는 우리가 아까 정리한 거 아닌 거 알아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리한 거는. 사이값 정리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FA랑 있죠? FA랑 FB가 우리는 정리할 때 뭐였어? 근에 관련돼서 얘기하려고 둘이 곱했을 때 음수다라는 걸 얘기했잖아. 근데 원래 사이값 정리의 본질은 FA랑 FB가 다를 때예요. FA랑 FB가 다를 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값 있죠. K라고 할게요, 그거를.
그럼 그걸 K라고 했을 때 fx가 K가 되도록 하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형이 아니라 능 K에 관련된 거야. 원래 사이값 정리는요, 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 얘기하는 게 아니고 FA랑 FB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해서 그 K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X를 집어넣었을 때 K가 되도록 하는 게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림으로 얘기하면 다시 높아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A부터 B까지 연속이고요. 자, 두 점이 위치가 다르게끔만 체크를 한 상태에서, 이거 책에 다 있어요. 굳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책을 보세요. 사이값 정리 보시면 됩니다. 함수 이렇게 이었다고 쳤을 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Y값 K가 있어? 그럼 대충 여기를 K라고 할게.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fx는 빨간색 선이고 y는 k는 상수함수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얘랑 교점이 몇 개가 있어? 지금 현재 그림에선 한 개 있지.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최소 한 개 존재한다는 거야. 이걸 활용한 게 근 얘기로 바뀌는 거야. 이걸 활용한 게 근 얘기로 바뀌는 거야. 쌤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얘를 보면요, 아, 사이값 정리를 이용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버스 정류장 A에서 출발해가지고 B 정류장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C 정류장에 도착했대요. 근데 이 버스가요, A에서 B 갈 때랑 B에서 C 갈 때 각각 최고 속력이 둘 다 50이래. 그랬을 때 A에서 C까지 갈 때 속력이 10인 순간은 적어도 몇 번인지를 물어봤지. 그쵸? 자, 그러면은 봐봐. 현재 A에서 B까지 정류장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너네가 생각하면 이거잖아. 버스를 운전을 해요. 그럼 처음부터 시속 막 100km 갈 때 있어요? 속도가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럼 시작은 0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1로 갈 때 처음에 쭉 가. 그럼 점점 빨리 가서 50을 최고 속력으로 찍어. 그 다음에 비정류장에 그대로 50으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뭐 정류장 안 멈추고 쌩 지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지? 무조건 속도를 뭐 해야 돼, 우리는 다시? 낮춰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그 속력에 대한 거를 가장 단순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처음에 속력이 0이었다가 최대 50을 찍고 다시 0에 오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그러면은 그게 언제쯤에 그런지 모르니까 그냥 A분의 그랬다고 치자고. 자, 그럼 출발이니까 여기 0이라고 할게. 그럼 0하고 A 사이에서의 속력을 Y값이라 하자. 그럼 그 Y값은 0하고 50 사이라는 거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버스가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뭐 점프하면서 가진 않잖아. 뚝뚝 끊기면서 가진 않지. 연속 함수란 말이야. 버스가 움직이는 걸 함수로 굳이 표현하면은, 함수로 그렇게 나타내면,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인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0하고 50 사이에 있는 어떤 K값에 대해서 fx는 K를 만족하는 x가 최소 하나는 존재하는 거지. 그럼 이 10은 0하고 50 사이에 있는 숫자 맞아요? 그쵸? 그럼 0하고 50 사이의 숫자니까 10이 될 때는 최소 한 번은 있겠죠? 그치? 그럼 이제 A분이 됐어. 그럼 A분에서 B까지 정류장까지 갈 때 있지. 이때도 Y값이 결국 0하고 50 사이란 말이야. 그럼 0하고 50 사이에 10이 되는 순간 한 번 있겠어, 없겠어?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A에서 B 갈 때 두 번 존재하는 거지, 적어도. 근데 B에서 C 갈 때도 똑같은 논리로 할 거 아니야. 왜냐면 최고 속력이 50이라 했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몇 번 발생하겠어? 두 번 발생하겠지. 그래서 총 4번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너네 아마 문제 풀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점 4개인가? 이러면서 풀었을 거예요. 결론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50, 0에서 50 찍고 50에서 다시 멈추다 한번 찍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게 그게 다 사이값 정리 논리예요. 그걸 논리로 표현한 거야. 너네가 상상한 것을 논리로 표현한 게 사이값 정리야, 이 문제.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원래 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이값 정리는 얘랑 얘 사이에 y값이 될 때가 한 번은 무조건 최소 있어. 이게 사이값 정리. 그걸 활용한 게 근 얘기하는 거예요. 꼭 개념편에 있는 사이값 정리 정독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이값 정리 그러면 이해력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사이값 정리 무조건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끝. 아, 이게 아닌데. 이제 봅시다. 아, 뭐야, 3. 자, 이제 이번 프린트를 통해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아마 너네가 어디선가 풀어봤던 문제들이 좀 몇 개 들어있을 겁니다.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함수 연속 문제 비중을 줄이고 미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차수, 개수 따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모든 실수에서 오늘 받은 프린트. 에? 밑에. 뭐야, 너 그것만 두 개야? 아, 둘이 바뀌었어. 이게 좀. 나와이. 자, 세 문제 정도 하고 쉴게. 너네 지금 상태 보니까 마탱이 갔어요. 여기 갔고요. 여기 갔고요. 여기 혁준이도 오늘 좀. 아, 또 이런 거 얼굴 그려줘야지. 지금 애들 눈이 이래요. 그러니까 평소였으면 이렇게 생겼거든. 아닌데?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애들. 씨 원래. 아무튼 평소에 애들이 다 눈들이 큰데 이제 오늘은 좀 몇 명이 눈이 거의 안 보이기 직전이에요. 정신 차리시고요. 내신이에요, 내신. 아유. 우리 내신 끝나면 푹 쉬자. 우리 내신 끝나면 푹 쉬자고 추석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하잖아. 그 나라에서 대체공휴일 안 정해줬잖아. 우리 정할까? 대체공휴일. 우리 시험 끝난 김에 인재만 나오면 되잖아. 인재만 나와서 준비하면 되잖아, 시험 준비. 인재 보고 항상 여집합이 돼서 문제야. 자, 보자. 다항함수 나와 있으니까 다시 정리. 차수, 개수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 미분 가능하고, 세 번째로 뿔마 무한으로 보내면 뿔마 무한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 뽑을 수 있다고요? 근데 너무 바로 두 가지 하지 마시고요. 항상 대입해서 0분의 0꼴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두 가지를 하세요. 이게 가끔 너네 문제 풀다 보거나 아니면 정말 가끔 학교 문제에서요. 낚시성으로 0분의 0꼴 안 되게끔 내는 거 있어요. 그냥 대입하면 답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0분의 0꼴, 0분의 0꼴, 0분의 0꼴, 0분의 0꼴, 0분의 0꼴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낚시당할 수가 있어. 슈퍼 울트라 초특급 쉬운 문제를. 그러니까 0분의 0꼴 항상 확인하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여기다 안 쓸게요. 여기다 안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F2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2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자동 반사로 이제 튀어나와야 돼요. 단 원리 이해하고 자동 반사입니다. 그리고 막 대입해도 돼요? 돼요. 이 문제는 돼요. 막 미분해도 돼요? 돼요. 다항함수라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자. 자, 요거 푸는 거지. 자, 이거 보니까 뭐로 약분돼, 다 위아래가? fx로 약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fx로 약분을 하게 되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더하기 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된다는 거 확인됐을까요?
자, 그럼 다시 오늘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정리하는 거 위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거냐면은 어떤 말이 아니라 두 가지로 보여줄 거거든요, 풀이를. 네, 첫 번째 풀이가 뭐냐면요. 너네가 옛날 처음에 배웠을 때 했던 풀이입니다. 모양 맞추기 이용해서 푸는 거. 뭐냐면 이 식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x 플러스 2분의 fx 플러스 3 자, 이렇게 둘 수가 있었잖아요. 인수분해 하면은.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몇으로 바뀌는 거야? 이 친구가 아니 옛날에 배웠던 거 미분 배우기 전으로 돌아가면 요거 때문에 4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4 곱하기 자 여기 2 대입하면은 4분의 1 해서 1이 된다라는 풀이. 이게 너네가 옛날부터 해왔던 풀이죠. 그리고 건영이가 말한 대로 x-2분의 fx 플러스 3을 이제 f'2로 바라봄으로써 4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로피탈 이용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모양 맞추기로 풀었다고 치면 두 번째로는 로피탈입니다. 로피탈 너네 좀 친숙해지라고. 시간 단축 도움 되니까. 학교에서 분명히 쓰지 마. 그딴 거 알려주는 거 귀 닫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귀 열어주세요. 그 선생의 입을 내가 다물게 만들 겁니다. 뭐 내가 로피탈만 주구장창 쓰는 건 아니니까요. 둘 다 이제 사잖아. 자, 그럼 로피탈은 일단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0분의 0꼴이어야 됩니다. 통과했죠? 분모 분자 각각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2차 함수고 fx 다항 함수였습니다. 통과했죠? 자, 그리고 미분해서 2 넣었을 때 0 안 돼야 됩니다. 미분하면 2x죠? 2 넣으면 0 안 나오죠?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값은 미분을 한 2x분의 f'x에다가 x에 2를 대입한 값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쓸지 좀 몰라서 그냥 대합수학 기호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f'2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f'2가 4였죠? 그래서 답이 1이 됩니다. 조금 더 짧아졌죠? 그러니까 로피탈은 뭐냐면 분모 미분하고 이는 거랑 분자 미분하고 이는 거랑 얘 값이랑 똑같다라는 게 로피탈이에요. 전제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그래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니까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멘트 볼게요. 자,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항함수니까 첫 번째로 최고차수랑 개수 구할 수 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끝 무한으로 보내면 무한이 된다라는 것까지. 자, 그럼 보자. 자, x가 지금 현재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자, 무한 집어넣으면 분모 무한이죠. fx 무한으로 간다 했잖아요. 다항함수니까. 얘도 무한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거 일단 확인됐습니다. 자, 근데 그게 4라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려면은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너네가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fx는 일단 2차 날려버려야 되니까 3x 제곱이고 그 다음에 1차 개수 같아야 되니까 4x 그 다음에 더하기 a라는 것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항함수에서 말한 첫 번째 차수랑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은 본질적으로 갖고 온 이유가 요거 때문에 요거식 다루는 거. 요거 나오면은 기계적 반사가 좀 자동 반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요렇게 x분의 2 돼 있으면 뭐 하는 게 좋아? 치환. 맞죠, 이거 치환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일부를 그럼 어떤 걸 치환할래 너네들은? x분의 2를 t로. 그래서 나는 x분의 2를 t로 치환할게요.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x분의 2를 t로 치환해도 괜찮아요. 너네 치환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봐봐. 자,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지. 그럼 이제 해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t로 바꿀 거니까 당연히 t에 대한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 그럼 일단은 그럼 이게 x분의 2잖아 여기 지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분의 2꼴이라는 거 확인되죠? 예, 그리고 확인 0의 우극한이면 양수니 음수니? 양수기 때문에 0분의 2는 쌤이랑 약속했죠? 무한대로 간다고. 근데 양수니까 양의 무한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t가 무한으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자, 지금 x, f, x분의 2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x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는 자, 이렇게 자리 바꾸시면 됩니다. t분의 2까지가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t제곱분의 4 곱하기 ft니까 3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a까지 된다는 거 확인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건 이거야. 치환할 때 x분의 1만 안 해도 돼요. 통째로 이렇게 x분의 2로 할 수 있다는 거. 요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뭐 답이 12인 거는 금방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즉 A 몰라도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아까 사이값 정리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문제 잘 읽어보자. 뭐 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사이값 정리 문제는 아닙니다. 보면은 자,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F2는 0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F3은 0이라는 거. 자, 그럼 0하고 2를 반드시 근으로 가질 건데 프라임은 자, 이따가 프라임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물론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다항식 fx 중이라고 돼 있죠. 이 문제 갖고 온 이유 경험시켜 주려고요. 차수가 가장 낮은 걸 gx라 돼 있죠. 이러면 f가 몇 차인 거예요? 차수가 가장 낮은 거를 g라고 하지. f는 2랑 3을 반드시 근으로 가져야 되잖아. 반드시잖아. 그럼 최소 몇 차인 거야? 2차인 거잖아. 그래서 가장 낮은 걸 gx라고 하자 했으니까 f 중에서 가장 낮은 건 2차인 거겠지. 그래서 fx를 즉 gx를 x-2 곱하기 x-3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잘못한 거 찾아봐. 여기서 이제 잘못한 게 있어요. 지울 건 아니고요.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최고차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앞에 A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A를 구해야겠죠. 그치? 자,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 x-2 약분되는 거 확인됐나? 그럼 2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a인 거 확인됐나? 그게 1이어야 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a가 몇이어야 돼? 자, 이러고 g를 바로 구하면은 답이 있어 없어? 1 넣어보면 마일 곱하기 마이 곱하기 마이니까 2고 마일 곱하기 마이너스 2죠. 없는 거 확인되죠.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얘를 만족시키는 걸 찾았지 얘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해봐야죠. 자, 그래서 얘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x-3 나눠지겠죠? 그럼 x-3 나눠지고 3 대입하면은 a만 남는다는 거 확인되지. a가 현재 몇인 거야? 2인 거죠. 그럼 지금 뭐냐면 a가 마이너스 1이면서 동시에 2도 돼야 돼요. 이런 숫자가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하나의 숫자가 두 개의 숫자를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황하지 말라고 이제. 결론이 뭐야? 2차였다는 거야? 아니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아니었단 거지. 그럼 다음 몇 차야? 3차. 3차였던 겁니다. 그래서 gx를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x-2 곱하기 x-3 ax 플러스 p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 문자 몇 개네? 2개인 거지. i고 식 2개네. 딱 맞아줬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란 겁니다. 이걸 바라봤을 때 2차 뭐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다음 3차겠지 뭐. 이렇게 1차야? 이거 병금 바보. 이건 뭐가 병신이에요? 1차인데 어떻게 글이 2개가 나옵니까? 자, 그래서 대입하고 대입해주면 되니까 다시 한번 대입하게 되면요, 이거는 생략할게요. 대입하고 2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1이 나오고요. x-3 대입하면요, 3a 플러스 b가 2 나옵니다. 그래서 a가 3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7까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g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8까지 나와요. 이렇게 가끔 차수가 가장 낮은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걸로 신문 경우의 수 따져보고 안 됐으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다음 차수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것 때문에 갖고 온 거라는 거. 주아 8시 10분이었나? 야, 그러면 야, 쉬는 시간을 주고 8시 반에 끝낼래? 쉬는 시간 없이 좀 일찍 끝날래? 8시 20분에 끝날래? 어디에 끄덕이는지를 알려줘. 너 자꾸 나한테 텔레파시 보낼 거야? 보자? 네. 왜? 보자?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개빡세게 할 거예요. 8시 반까지 무조건 달립시다. 쉬는 시간 없이. 없이 하면 화장실 가시는 아, 가고 싶습니까? 네. 아, 그럼 한 문제만 하고 가세요. 이것만 하고. 왜 세상 망한 표정을 짓고 있어? 네, 저요? 나라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 아닌데요. 아니야. 나올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조금씩 지겨워지죠. 다항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차수랑 개수 얘기할 수 있고요. 차수 개수 다 알고 있네요, 심지어.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극한 계산할 때 마음대로 대입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양끝 무한으로 보내면은 무한이 나옵니다. 자, 근데 가보자. x가 4로 가셔. 그랬더니 2를 만족할 때 f5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지금 다시 x가 4로 가셔요. 자, 마음대로 대입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이거 대입하면 뭐예요? 분모? 정신 차려요. x 대입 4 대입하면은 f4죠? 네. 이거 0이잖아요, 0. 분자 뭐예요? F4죠? 이거 언제냐? 저번 주인가? 했던 문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같은 문제입니다. 식만 달라진 거야? 야, 그럼 원래 F4분의 F4는 몇이냐? 원래는 1이지. 야, 근데 1이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안 나왔다라는 것은 F4가 몇이었단 거야? 복습 안 됐구만. 0이었단 소리잖아. 0분의 0꼴이었다는 소리잖아요. 0분의 0꼴로 인해서 원흉 없어지고 대입한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자, 그럼 4를 뭐로 가져야 돼, F가?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fx가 x-4 곱하기 최고창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 빼기 a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식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A만 구하면 끝나니까 저식 풀면은 끝난다는 걸 눈치 까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 확인합시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X가 X를 하면 얘가 풀라고. 그걸 그 X-를 나눠서 루트 X-를 만드는 나눈다는 말고 조금 수학 단어를 얘기하자. 분의 동고답게 반만 얘기하지 말고 완벽하게 얘기해. 합쳐요 분의 아니 그걸 분해하는 단어가 네 글자로 있잖니.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 받아들이자는 거야. x만 사 있죠? 네, 이거 너네 인수분해 가능한 친구입니다. 얘. 이 x-4는 x-루트 2 곱하기 x. 아이고 잘못 썼어. 루트 x-2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약분할 수 있어요. 이 세 개를 약분할 수 있어요. 다시 이 세 개를 약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그럼 약분했을 때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2 요거 경험하자는 취지로 갖고 왔습니다. 이 문제. 왜냐면 이거 눈치 못 채면 별 생각 다 해요. 유리화 해야 되나?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당황하거든. 자, 이제 다 풀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루트 x 마이너스 2가 사실상 원흉이었죠, 지금 현재. 원흉 지워졌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4 대입하면 4고. 자, 이러고 그다음에 분자도 계산하면은 4 곱하기 4 마이너스 a. 예, 요게 2입니다. 자, 그럼 너네 약분 연습 좀 하자. 여기 위아래로 약분되는 숫자 또 뭐 있어요? 2 약분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곱하기 전에 또 좌변 우변 보시면 또 몇 약분할 수 있어요? 또 이 약분 가능합니다. 약분 생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분자는 4-a고요. 자, 분모는 계산하면요. 8-2a-1이니까 7-2a인데 자,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7-2a이고요. a는 3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분모 계산해서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자, 그럼 a가 3이니까 여기 3 적어주시면 다 끝났죠? f5 구하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5 빼기 a. a가 3이니까 답은 2겠죠.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5번 갑시다. 자, 5번을 갖고 온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야, 너네 내저번에서의 삼각형 넓이 공식 뭐죠? 둘레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네. 둘레 곱하기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둘레입니다. 이거 이번 시험에 꼭 쓸 수 있거든요.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극한도 도형 문제 같이 껴서 나오거든요. 네, 한 문제 출제됩니다. 네, 그랬을 때 내저번 활용해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까먹지 마시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조금 너네가 실전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일단 문제 다 차치하고 여기서 지금 얘 값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누가 가시냐? A가 가시지. 그럼 A가 간다라는 걸 통해서 요 앞에 요 리미트 안에 들어있는 이 식 있지. 얘는 A에 관한 식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A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A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목표를 잡으면 되겠죠. A 여기 분모에 있지. 그럼 분자가 R이니까 R을 어떤 문자로 바꿔야 돼? A로 바꿔야겠죠. 그럼 그 말은 우리가 그럼 바꾸려면은 R은 A 뭐시기 넣어야겠지. 즉 식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관계식을. 즉 결과적으로 R과 A의 관계식을 만드는 게 너네들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R과 A를 관련시키는, 관계시키는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문제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직각삼각형으로서 A고 4고 피타고라스 정의 이용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16인 것까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R과 A와 관련된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 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거야, 요거. 요게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걸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가장 단순하게 너네가 식 만들 때 쓸 수 있는 게 얘입니다. 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수선 내리고 이쪽으로 이어가지고 요게 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R, R이라고 두고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가지고 여기 R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R이 될 거니까 여기 A-R 잡고 여기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가지고 식 만들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고 복잡하죠. 물론 일부러 말을 빨리 한 것도 있지만 좀 복잡하죠. 그냥 이거 쓰세요. 왜냐?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우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a라고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가로가 a이고 세로가 4니까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인 a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문자 두 개, 식 두 개 아니에요. 여기서는 R하고 A랑 관계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R하고 A가 들어있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R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럼 R은 4A 곱하기 A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6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분모죠. 썰. 마음 아파 화이트. 비판적 사고라고. 저 새끼는 잘못됐어. 이건 비난이고.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자, 그럼 이제 R을 A로 바꿨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자, 리미트 A가 0에 우극한 의미 없어요. 그냥 영어로 갈 때 써도 됩니다. 영어로 갈 때 A분의 R이니까 A 약분할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거 A 약분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제? 안 낚였네요. 유리하라고 했으면 내가 진짜 본인을 유리화시킬 뻔했습니다. 대입입니다. 0분의 0꼴 아닙니다. 확인하랬죠? 자연스럽게 대입해보랬죠 먼저. 그래서 0분의 0꼴 아니니까 이건 그냥 대입하면 답이에요. 그럼 4 더하기 루트 16 4. 그럼 8분의 4가 나올 거니까 2분의 1까지 나오겠죠. 무조건 유리야. 이거 아닙니다. 유리화 할 땐 정해져 있어요. 0분의 0꼴일 때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유리화는 0분의 0꼴이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난이도 있는 걸로 좀 웬만하면 좀 갖고 왔습니다. 엄청 많진 않는데 그냥 너네가 당황해. 자, 6번 봅니다. 자, 일단 문제 끝에 볼게요. A가 2의 좌극한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다시 A에 관련된 식이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에서. 그럼 여기 딱 쳐다봅시다. 그럼 여기가 루트 2-A니까 A에 관련된 식 맞아요.
그럼 여기 SA도 무슨 의미야? A에 관한 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fx라고 하면 뭐예요? x에 관한 식이잖아요. fa면요 a에 관한 식인 거예요. 그래서 a에 관한 식이 나오게끔 여기 분자를 적어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sa가 뭐냐면 지금 OPQ 넓이래요. 이거 넓이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럼 넓이를 구하려고 다가가 보자.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무슨 삼각형인 거 바로 보이니? 같으니까 여기도 b인 거 확인되지. 그럼 여기가 a니까 지금 SA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인 AB가 나온다는 거 확인이 될까? 그치? 근데 한 가지 에러가 발생했지. A뿐만 아니라 뭐도 발생해버렸죠? B라는 문자도 발생해버렸죠. 그쵸? 그럼 아까 위에서의 경험이 뭐였어요? A분의 R이었으면 극한이 A로 가는 거였으면 R을 A에 관한 식으로 R과 A의 관계식을 만들자고 했었죠. 그럼 여기도 이제 B가 등장했지. 그럼 당황하지 말고 뭐야? B와 A를 관련시킬 수 있는 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A, B가 같이 들어간 식을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A, B가 원위의 점이죠. 가장 단순하게 다가가세요. 어렵게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럼 A, B가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대입하게 된다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가 되니까 A와 B의 관계식이 등장한 거지 이제. 자, 그러면은 이걸 B로 정리하게 되면은 B는 뭐죠? B는 원래는 내가 이 의도는 뿔마 루트라고 해야 되기 때문이야. 뿔마 루트 4-a제곱이지. 자, 이제 너네가 판단할 시간이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왜? 뭐가? 왜? 수학적으로 단어로 딱 이쁘게 얘기하자고. 1사분면 그렇지. 네 글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글자로 얘기하면 되잖아. 1사분면 점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양수야. 이유도 정확히 체크하자고. 자, 그래서 결론 지으면 a 루트 4-a제곱까지 나온다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리미트 a가 2에 가까워질 때 루트 2-a분의 a 루트 4-a제곱까지 된다는 거 확인했죠. 얘 유리화 시킬 필요 없죠? 이거 바로 그냥 약분 되죠? 루트분의 루트니까. 약분하면은 2 플러스 a죠. 그래서 2 대입해주면 2 곱하기 루트 4니까 2. 즉 4까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10분 정도만 더 들어요. 이 문제 이후로 한 문제 정도는. 이거 하고 한 문제만 하고 한 문제가 근데 오래 걸리려나? 내가 맞다 끝판왕 갖고 왔구나. 과학학원 가는 거야, 과학학원. 안타까운 게 신명 과학해주는 학원이 없대요. 안 됐어.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 보면요. 지금 여기까지 문제 푼 친구 없죠? 자, 그 전에 하다가 지금 수업 시작했지? 자, 그럼 이제 문장을 읽어보세요. 본인 나름대로 정보가 나온다 싶으면 잘라보세요.
내가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걸 잘라보세요. 문장 길면 그 연습해야 됩니다. 정보가 나왔다 싶으면 자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마침표도 자르고 마침표도 자르고 쉼표 자르고 이게 아니에요. 자, 같이 봅시다 이제. 해봤죠? 자, 좌표 평면위에 2점 2,0이랑 0,3이 있다. 야, 정보 줬잖아. 이런 게 정보 줬다는 의미예요.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2점 P, 0, 0,Q 있고 AP는 BQ를 만족시키면서 한번 잘라주시면 좋겠죠. 왜냐? 정보 나왔잖아. 아, AP랑 BQ랑 같대. 그렇지? 뭐 그리고 굳이 자르고 싶었으면 여기서 잘라도 되겠죠. 왜냐면 PQ 정보 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읽어보면은 각각 점 A, 점 B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또 정보 나왔죠. 아, PQ가 A랑 B에 가까워진대. 그러니까 너네 문제 길 때 항상 정보 나오면 자르고 그 순차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서. 이게 고난이도를 문제 풀 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한 번에 쭉 읽으면 너네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자, 그럼 이제 두 직선 PQ랑 AB의 교점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다시 교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핵심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교점을. 자, 그럼 이게 원래 사실 너네가 문제 풀 때 20초 내로 끝나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내실 때 되면 10초 내로 끝나야 돼요. 자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초 끊고 뭐 해야 되냐면은 다시 처음부터 읽으세요. 왜? 10초라는 시간이 뭐야? 짧잖아요. 그럼 짧은데 어떻게 이걸 머릿속에 다 입력하겠어요? 잘라놓고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자. 좌표 평면 위에 2,0, 0,3 있대요. 친절하게 체크됐네? 끄덕끄덕 넘어가. 그럼 뭐야? 얘는 끝난 거야 이제. 그치?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P, 0, 0,Q가 있대요. PQ 보이죠? 근데 P, 0, Q는 체크가 안 됐지. 뭐 그러면은 체크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P, 0, 0,Q. 그럼 뭐야? 여기까지 끝난 거야 이제. 하나하나 처리 하는 거야. 처리. 그럼 이제 뭐야? AP랑 BQ가 같대요. 그럼 뭐야? 식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제. AP 요거. AP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P 빼기죠. BQ는 3 빼기 Q겠죠. 왜? 깜짝이야. 했어. 만족시켰어. 오케이. 아, 근데 이 둘이 같대. 그럼 P 빼기 2랑 3 빼기 Q가 같대. 그럼 따라서 P 플러스 Q가 5라는 식이 나왔어. 자, 그럼 너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 너네가 평소였으면 뭐였어? 아, PQ 문자 2개고 식 하나가 등장했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평소였으면. 그치? 근데 방금 우리 극한 활용하면서 도형 문제 풀면서 경험했던 게 이렇게도 받아들이자는 거야. P와 Q의 관계식이 나왔네? 이렇게도 받아들이자는 거야. P와 Q의 관계식이 나왔네라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났어. 그럼 이제 다음 거 봐야겠죠. 각각 PQ 각각 P는 A, Q는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했지. 그럼 해석하면 뭐야? P는 A에 Q는 B에 가까워진다고 했잖아. 그쵸? 한 땀 한 땀 해석하면 돼요. 안 어려워. 그러면 고난이도 문제도 30번 이런 거 제외하고 적어도 21, 29, 30을 제외한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하다 보면요 알아서 풀리게 돼 있어요. 물론 고민해야죠. 가까워질 때 그럼 여기까지 끝났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두 직선 PQ와 AB의
교점 찾아야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얘가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내신 그 경험치죠.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라고 했지. 이게 뭐냐면 극한을 알려주는 식이에요. 이 극한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극한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안 주고 저렇게 말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PQ랑 AB의 교점 찾아야겠지. 그럼 요거 찾으란 거 아니야? 요거. 자 그럼 AB 직선 찾자. 자 너는 X절편 나와 있고 Y절편 나와 있으면요. 이거 알고 계신 편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바로 한 방에 구할 수 있습니다. X절편 Y절편 나왔을 때. 다시 X절편 A 알고 계신 분은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Y절편이 B일 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1학년부터 다 했어요. 자 그럼 식 구했고요. 자 그럼 PQ식도 구할 수 있겠죠? 직선식도. 자 그럼 PQ식 어떻게 되겠어요? 적용시켜봐요. 둘 다 X절편 Y절편이잖아 결국. P분의 X 더하기 Q분의 Y가 1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에 교점 구하는 거니까 이제 아이고 딱 연립해야지. 이거 하면 끝나겠구나. 야 진짜 격하게 연립하기 싫다. 에휴. 여식 있지? 야 누구 없앨래? P 없앨래? Q 없앨래? P 없애자잉. 자 그럼 P 없애면은 그럼 P분의 X를 만들어 줄 거라 여기다가 P분의 2를 전체적으로 곱해 줄 거예요. 그럼 P분의 X 더하기 3P분의 2Y는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연립해 줍시다. 와우 쉣. Y로 묶을게요. 진짜 싫다. 한 번만 참자. 이거 쉽게 해줄 수 있긴 한데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하자. 자 빼면은 3P분의 2 빼기 Q분의 1이 0 나와요? 야 여기 안 곱했구나. 여기 P분의 1을 또 화이트 마음 아프다. 이렇게 씨. 자 그럼 Y는 이 새끼가 이제 단단히 미쳤나봐요. 풀 간단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넘겼습니다.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격하게 하기 싫지 않냐? 그치? 자 이거씩 다루자 이제. 자 분모 꼴배기 싫다. 위아래로 뭐 곱할까요?
왜 말들이 없어요? PQ 곱해야죠. 그러면요 Q 괄호하고 2 빼기 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3PQ 했어야 됐네. 아이씨 3하고 앞에 3 쓰면 되지 뭐. 그럼 여기도 3PQ 해주니까 와 얘는 많이 쓰지. 응? 뭐? 너 나 암살하려 했지. 또 화이트 쓰게 하려고 애들. 됐어 여기까지. 네. 왜? 뭐? 빨리 가니까 빨리 됐어. 20분이구나. 내가 갑이네? 농담이고요. 자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근데 지금 P도 있고 Q도 있지. 자 이제 우리가 뭘 활용할 거냐면은 요 관계식을 통해서 문자 통일시킬 겁니다 이제. 자 Q는 5 빼기 P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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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빼기 P죠. 5 빼기 P죠. 5 빼기 P죠. 까먹을까봐 그래요. 5 빼기 P죠. 여기까지 됩니다. 이거 y만 고생하면 x 쉬워요. y만 고생하세요. 지금 이거 y 좌표죠. 근데 이제 우리 뭐해? 교점 2라고 했지. 교점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찾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없이 보낸다 했죠? A,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지. 그래서 아까 뭐라고 적어놨어? P가 2에 가까워지고 Q가 3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지.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뭐에 대한 식이죠 이게? 어떤 문자에 대한 식? P에 대한 식이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어? 많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분모 보면 어때요? 약분돼요 이거. 얘 2-P 약분되죠. 0분의 0 꼴이니까. 그럼 약분하면은 여기 2만 남게 됩니다. 2가 아니라 5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P에다가 2 대입하게 되면은 5분의 9까지 나오게 돼요. 별 정신 차리고요. 자, 그럼 y좌표가 다시 몇이에요? 5분의 9죠. 둘 중 하나죠. 그 이지수에 또 해야 돼? 아니요. 왜? 19였습니다. x 한 거죠. 아까 보잖아. 어디? 12. 뭔 식?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 교점이잖아요. 그죠? y 구했죠. 함수가 뭐예요? x 집어넣으면 y 나오고 y 집어넣으면 x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날로 잘 먹네. 자 여기다가 이제 y좌표 대입합니다. 2분의 x 더하기 5분의 3이 1이니까 바로 x 끝낼게요. 5분의 4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 문제 복습 좀 알아세요. 너네가 극한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어디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라는 문장으로 표현되게 나오면 너네 얼 되게 많이 탑니다. 복습 잘하세요. 자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에는 나눈 문제랑 그리고 합답형 스피드 게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